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5년도에 나온 알기 쉬운 법인 파산, 기존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법인 파산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법인 파산, 요거 지금 제가 동영상 찍어놓은 한 10개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따라서 같이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중앙법원에 나온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인 파산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앙법원에서 팜플렛 책자로 제작을 해서 배포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제 2015년도 개인 파산 관제인 세미나가 아니라 간담회 할 때 입부에서 이걸 비치하는 거를 판사님들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갖고 있던 거를 법인 파산 절차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 돼 있어 갖고 그때부터 이제 이걸 갖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 파산 절차에 개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관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에 기재할 것, 그 다음에 첨부 서면은 못 낼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절차, 대표자 신문 및 예납 명령, 그 다음에 파산 절차의 진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개인하고 비슷하죠. 선고, 관제인 선임, 점유관리, 채권신고, 제1의 집회, 채권조사기일,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배당. 근데 개인은 이제 여기에 면책불허가 사유 조사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이 사실은 법인 파산 플러스 면책불허가 사유, 더 범위가 넓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절차의 종료, 어떻게 끝나는지, 부록으로 이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법인 파산 절차의 개요를 보시면, 법인 파산 제도의 의, 파산 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부채 초과 또는 지급 불능이 있을 때 파산 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만든 다음 이른바 환가, 돈으로 바꾸는 거죠. 파산 절차 내에서 채권 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돈을 분배하는 과정이다. 이거는 개인 파산에서도 동일합니다. 개인 법인 똑같아요. 요 정의는 잘 알아두세요. 파산 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 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만든 다음 파산 절차 내에서 채권 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확정된 돈을 분배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이제 파산 원인, 이 채무 초과, 이거를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 효과, 그 다음에 이제 환가 절차, 환가 절차는 아주 다양하죠. 자동차부터 뭐 채권까지, 부동산, 채권, 매출 채권, 그 다음에 채권 조사, 채권 시부인이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조사 확정 재판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채권의 우선순위가 있는 게 재단 채권이죠. 재단 채권.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없는 거는 파산 채권이죠. 법인 파산은 법상 인정되는 권리 주체인 법인, 예컨대 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상 법인, 특별법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파산 절차입니다. 주로 이제 법인을 많이 하죠. 법인 중에 이제 주식회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주식회사죠. 가끔 재단법인, 의료법인도 있고요. 유사 절차와의 비교, 법인 회생 절차. 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의 직면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법률관계를 주장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죠. 회생은 재건이죠.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재건형인 절차인 반면,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청산형 절차입니다. 재건형과 청산형. 청산 절차. 자연인이 사망에 의하여 인격이 소멸된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은 해산에 의하여 인격이 소멸합니다. 법인의 해산 사유로는 상법상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 발생, 해산 결의, 사원의 부존재, 회사 해산 명령 판결, 휴면회사의 해산 의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휴면회사의 해산 의제로 소멸하죠. 폐업만 하고 그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파산은 아직 활성화는 안 돼 있습니다. 합병, 분할 합병.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법인 파산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폐업을 하죠.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휴면회사의 해산 의제로 상법상 5년 플러스 2년. 법인이 해산한 경우 채권 주심, 채무 변제 등 잔여 법률 관계를 처리해야 하는데, 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법인 파산 절차에 따라 파산 이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의 경우는
상법상의 청산 절차입니다. 이거는 파산은 파산법이 적용을 받고요. 이 파산 이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이제 상법상의 청산 절차입니다. 청산 절차에서는 청산인이 회사 재산을 한가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자녀 재산을 주주사원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의 채무가 재산을 상회하여 파산 원인이 있다고 확인되면 청산인이 파산 신청을 할 의무가 있고, 그 이후 절차는 법인 파산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한정승인에서도 이런 조항이 있죠. 상속재산 파산에서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한정승인에서 개인 파산 절차. 개인 파산 절차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파산 선고에여 해산되는 법인과 달리 파산 선고에여 자연인이 인격이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자녀 재산이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하는 채무에 대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개인 파산 절차에서 같은 면책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파산 선고에 따라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이후 파산 절차가 원만하게 종료됨으로써 법인격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사실상의 면책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법적 면책이 아니죠. 개인은 면책, 법인은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격이 소멸하니까 사실상 채권자들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면책, 사실상 면책이랍니다.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게 그거죠. 파산 채권과 재단 채권. 파산 채권은 파산 절차 내에서 파산 채권은 파산 절차 내에서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원칙적으로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상거래 채권, 대여금 채권 등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재산상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을 경우 파산 채권으로 되죠. 파산 채권은 채권에게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상호간에 평등한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특별법상 인정되는 우선적 파산 채권이 있으며, 파산 선고의 이자, 후순위 약정에 의한 파산 채권 등 후순위 파산 채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파산 채권은 우선적 파산 채권이 전액 만족을 얻은 다음에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후순위 파산 채권은 일반 파산 채권까지 전액 변제가 이루어져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재단 전체로부터 파산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법상 파산 절차 내에서 파산 채권보다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입니다. 재단 채권의 대표적인 예로는 파산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예컨대 채권자가 신청한 파산 신청 사건에서 채권자가 납부한 예납금,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이 관리, 처분, 배당 등의 절차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채권, 예컨대 매각비용, 매각비용이 공인중개사 비용입니다. 저도 이번에 부동산을 1억 얼마, 2억 얼마인가 팔았는데 매각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80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건 이제 재단 채권이죠. 그다음에 파산관계인 보수. 파산 선고 전에 생긴 건데 우선권이 인정하고 있는 전책적인 목적으로 조세나 임금이죠. 원래 여기 보시죠.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재단 전체로부터, 이게 원래 재단 채권의 정의입니다. 재단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재단 전체로부터 파산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죠. 근데 조세는 파산 선고 전부터 조세가 체납돼 있을 수 있죠. 임금도 마찬가지고 월급을 못 주고 있어요. 근데 파산 선고 받았어. 그럼 분명히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채권인데 왜 재단 채권이냐? 원래는 파산 채권으로 들 수도 있는데 정책적 목적, 국가 조세 수입의 확보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임금을 좀 특별히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책적 목적으로 우선권이 인정된 겁니다. 재단 채권은 파산 채권에 대한 배당 이전에 파산재단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수시로 변제받으며, 파산재단의 형성 결과 재단 채권을 전액 변제하기도 부족한 경우에는
재단채권 상호간의 재단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구별 개념이 환치권이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 후 현실적으로 점유 관리하는 재산 중 법적으로 채무자께 아닌 게 있죠. 그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이를 회수, 환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파산재단 소속 물건을 매수한 자가 가지는 인도 청구권 등 계약에 기한 채권은 환치권이 아닙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등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건에 기한 채권만이 환치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등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건에 기한 채권만이 환치권을 구성할 수 있어요. 별채권은 이건 별도로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외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주로 이제 근저당권이죠. 담보권자는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파산 절차를 뛰어넘어서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무관하게 무시하고, 그렇죠? 별채권자는 파산 절차를 무시하라고 읽으면 쉽죠. 별채권자는 파산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경매 신청을 하거나 우선 변제율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파산 절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산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효과가 있죠. 재단채권과 비슷하죠.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행사 방법. 파산채권은 파산 절차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424조죠. 파산채권은 파산 절차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424조. 즉 파산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이후 파산채권 신고를 하고 그 후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제인으로부터 시인을 받는 경우 그 시인된 파산채권에 기초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제인이 신고한 파산채권을 부인하는 경우 파산채권자는 법상 정해진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하고 이와 달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산 선고 이전부터 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경우에는 소송 경제상 기존 소송에서 파산관제인이 채무자를 수기하도록 하고 파산채권 확정소송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진행하면 족합니다. 이 소송 경제라는 게 이제 기존의 절차를 싸그리 없애버리면 돈이 이중으로 들죠. 아깝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기존 소송을 이용하자. 재단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채권과 달리 채권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신고해도 의미가 없어요. 부인합니다. 파산관제인은 법원으로부터 재단채권이 승인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변제를 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재단채권이 존부 내지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파산관제인이 재단채권으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주장한 자는 파산관제인을 상대로 재단채권에 관한 이행의소를 별도로 제기하고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됩니다. 관제인한테 돈 달라. 그리고 이거는 재단채권이기 때문에 관제인한테 수시로 변제를 요구할 수가 있죠. 거기서 이기면 재단채권이 되는 거고 지면은 파산채권이 되는 거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